그렇죠. 얘가 팀워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개무시한다. 고영주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너네는 그냥 이것만 빵만 만들면 돼. 그죠. 너네는 이 컵만 만들면 돼.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를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네. 만약에 팀워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분위기, 팀의 분위기를 생각한다. 시너지라든지 뭐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오히려 더 캐치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고용주들, 특히 고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그냥 맡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네 현장 가서 보라고 사실은 인사하는 사람들도 발로 뛰어야 돼요. 앉아서 서류로 노무 문제, 노무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게 아쉬운 거는 이제 NGO, MPO 쪽은요. 특히 사회적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가 일단 없고요. 일단 있으죠. 왜 없어? 그냥 뭐 한 사람은 대충 합니다. 그 대충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이력서 이렇게 관리하고 근로계약서 이거 쓸 거 말 거야. 이런 일반적으로 총무를 하는 사람이 총무가 대충 인사 회계 뭐 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사가 아예 없고 또 더 웃긴 거 뭐냐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례상수값은 기본 임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니는 사원이니까 기본 임금 얼마. 그게 표로 딱 돼 있는데 그럼 이 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되게 신기한 거는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일 걸 갖고 와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잘 몰라요. 더 웃긴 건 그거 어디서 나냐면 공인 노무사들 물어보라. 그래요. 노무사 전화잖아요. 노무사는 바쁘다 그래요. 도대체 그럼 노동자나 근로자들은요 다 완전히 궁금한 것도 해석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네요. 자연스럽게 있고요. 거기 앞에다 제가 비례상수값을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밥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죠. 그냥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해. 진짜 그렇게 합니다. 아예 거리를 더 버린다. 그냥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합리적인 수치인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책정임금 네. 하면 그걸 마지날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게 대리급 되면 스텝업. 그렇지. 또 이제 여기서 과장급 되면 스텝업. 그래서 숫자를 차장급 되면 스텝업.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직접 좀 물어봐라.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아웃소싱을 주죠. 노무법인은. 네, 그렇죠. 하지만 아까 노무법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법인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아. 네,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친구랑 얘기하던 친구는 그 기업에 대기업에 있는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니네 팀 단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평가 어떻게 하냐. 인사평가 궁금하다. 큰 기업이가 잘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인사과에서 나와서 팀 점수가 있대요. 팀 성과. 그러니까 팀의 뭐 매출액이든지 뭐가 있겠죠. 그게 본고에 반영이 된대요. 개인은 어떻게 하니까 서로 개인 단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단위 평가를 하면 뭐냐면 같은 사원끼리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하는데 한 수가 있냐? 한 수는 없고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면 점수가 낮고 잘해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조 네, 한 30점 정도로 하는 데도 있고 70점 하는데 근데 그거 필요하죠. 근데 단면 평가도 경영진에서 싫어하고요. 왜냐면 복잡하고 또 지들끼리 싸운다 시간 나처럼 네거티브 오피니언 리더가 있으면 막 휘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간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돈을 주는 거에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그죠. 설득도 안 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일부 좀 인정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뭐 법인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업종마다. 네. 근데 업종을 나눈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 방대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표준산업분류도 따르잖아요. 표준산업부가 있는데 그러면 기준세율이라도 정확하게 좀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무서원은 아니더라도 세무사들은 이거 법인 정관 바꾸려면 기준세율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다 보니 회계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요거보다는 요게 기준세율이 좀 낮으니까 비슷한 카테고리긴 하지만 요걸 선택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법무사랑 얘기를 하세요.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가 기준세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종 코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몰라. 그래? 그럼 정관은 전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법무사가 그거는 그냥 적당하게 산업분류 보고 말을 지어내세요. 그렇지. 이러면 정관 바꿀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따졌나 보다. 내가 네거티브 했구나. 그런 줄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세무서로 갔더니 업종 코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지려 꺾이더라고. 완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았어. 근데 그 사람도 왜 이렇게 저기 하냐. 우리 분명히 여기에 속하는 거 맞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 즉슨 이거였어요. 거기에 무슨 화약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죠. 기준 세율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경찰청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업종에 무언가를 말을 만들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업종 코드 정해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확실하게 알고 하시는 거냐니까.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가서 물어봐라. 뭐 세무서, A 뭐 세무서 들어. 씨.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법률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법률 만든 사람도 홍보하지 않죠. 심지어는 대법원에 이게 영문화가 안 돼 있어. 업종을 영어로 표현이 안 돼. 사업자 등록증도 표현 안 되고 법인 등기부등도 영어로 안 돼. 이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서 공정을 맡아서 등록을. 그렇죠. 그죠. 공증이 완전 제3공증이 완전 이게 영문을 제대로 번역했습니다를 공증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네.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인력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 구성하고 인력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많이 비합리적이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비영리를 하시거나 또 앞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과거 그게 아무리 이렇게 좋은 뭐라 그러냐 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흐류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고. 한 번쯤은 네.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이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인건비로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되는데, 자 이제 난상 토론하는 겁니다. 딱 모아놓고 네 잡은 이런 거 하니까 다 동의를 얻는 거죠. 얘 돈 받으면 자격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다면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얘 그렇게 말한 값어치가 있어? 확인하고 오케이. 그럼 다 동의했어? 오케이 가져가. 이렇게 하고 또 A라는 근로자도 얘가 하는 작업 이런 건데 어떻게 비례장수 얼마를 둘까요? 평가는 얼마나 요소를 넣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기업 내에 좀 정착이 될까요? 새로운 어떤 근로 체계가? 근데 또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거는 기업이 아니라 네. 조합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출자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자와 아직까지. 투자자와 피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경영인을 세우고 경영인이 누군가를 고용하는 형태에서는 그렇게 절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어렵죠. 쉐어를 똑같이 투자를 하거나 그래야 아니면은 된다는 거죠. 저기 초창기의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네. 그룹으로 묶어서 투자를 해주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할수 논의가 있죠. 가능하죠. 근데 그게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그럼 하나예요.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또 다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기업의 볼 수 경우에서도 네. 급여 체계로 그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뭐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 있으면 가능하지 가능하죠. 저희가 만들게 될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급여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새로 잡아줘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본다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도 그냥 야 그쪽 세차업적 얼마 줘 갖고 와서 그대로 표 세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률도 어떻게 하냐면 한 3% 할래? 한 좀 작잖아요. 3.2%? 뭐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이제 네. 뭐 일본의 사례라든가 그죠. 거기 그걸 사례 끌어오는 분석을 거. 이게 조금 더 나간 거죠. 그래도 우리 근로인들은 왜 그럼 10% 달라고 하면 10% 되나요? 예. 그래서 네. 매듭을 지어주시죠. 네, 매듭을 지으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너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네. 어차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정 자체가 네. 항상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 네. 학자들이 공부하고 학자들이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학자들이 만든 모델들은 네. 항상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학자들이 핸들링하기가 쉽게끔 가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인간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다양한 팩터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네. 이 시대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고 있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상으로 나비코노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